네, 안녕하세요. 성원회계 컴퓨터학원에서 회계, 재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자, 우리 이번 차시에서는 유형자산이 뭔지도 한번 해보고요. 이런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그리고 취득하고 나면 얘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를 구분할 수 있고 회계상 거래를 구성 요소별로 파악하여 거래의 결합관계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는 NCS 학습 목표를 달성할 거고요. 이 중에서도 유형 자산에 대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형 자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이 유형 자산이 뭐냐 이거거든요. 유형 자산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여기 보이죠?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뭐가 있다?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물리적 형체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외관상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영업활동에 사용하는데 물리적 형체가 없다면 그거는 뭐가 된다? 무형 자산이 되는 거고요. 이는 흔히 업무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들을 말하는 것으로 추후 직접 판매할 재고 자산을 제외하고 회사 내부에서 사용함으로써 소비하는 모든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들을 말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자, 이런 유형 자산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재고 자산,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투자 자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순수하게 무슨 목적으로? 업무 사용 목적으로 보유한다는 것. 그 다음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서 사용한다. 1년 이내의 단기간에 사용이 완료되는 것이라면 유형자산이 아니라 소비하는 기간의 비용으로 바로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 형체가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이러한 유형자산에는요, 뭐가 있냐면 토지, 땅이죠, 땅. 땅이 있어야 되고 건물. 우리가 일하려고 하면 뭐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건물들 안에서 뭐 합니까? 물건도 만들고 이 업무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구축물. 구축물이라는 건 그 건물을 제외하고요. 건물 외부에 세워져 있는 시설 같은 것들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창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뭐 옹벽이나 도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기계 장치는 어떻게 돼요? 공장 안에서 가동되고 있는 제조에서 뭐 하는 겁니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기계 장치가 되고요. 차량 운반구는 바퀴에 달리고 굴러가는 거. 그 다음 비품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뭡니까? 그 외에 기타 등등등 쓸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뭐가 된다? 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산들을 다 합쳐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는요. 유형자산을 매입할 때는 차변에 계정 기록하고 이때 매입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을 어떻게 된다? 합산해서 기록하여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포장용 기계 장치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죠. 자, 포장용 기계 장치를 취득했으니까 기계 장치라는 유형 자산을 취득했고요. 자산을 취득했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에 기계 장치 얼마 1,000만 원 기록하시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에 현금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매입할 때 뭐가 발생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운반비 얼마 35만 원을 포함하여 전에 보통예금에서 이차를 지급하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매입할 때 발생한 부대 비용이 함께 나타나게 되면 기록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비용을 합산해서 기계장치 1,000만 원 그리고 운반비 얼마 35만 원 해서 1,035만 원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전에 보통예금에서 이차를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럼 얼마? 1,035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입 시 발생한 부대 비용에는 어떠한 게 있다? 이거 우리 앞서서도 공부했듯이 매입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매입 시 운반비, 사용료, 매입할 때 중개수수료, 매입 시 발생한 보험료, 매입 시 발생한 설치비, 시운전비 등 모든 직접 원가를 다 포함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예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례 1번. 영업용 승용차 바퀴 달리고 굴러다니는 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얘는 우리 차량 운반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를 얼마? 3천만 원 취득하고 전액 방자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뭘 취득했으니까 차량 운반구를 취득했으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뭐가 증가하고요.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 3천만 원. 이렇게 되시고 전액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죠. 그러면 당좌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어디에서 나가는 거?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 그래서 당좌예금으로 얼마? 3천만 원 이렇게 하면 되세요. 그런데 여기에 사례 2번 볼게요. 영업용 승용차를 3천만 원에 취득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자,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하면 위와 같아요. 근데 매입 시 발생한 취득세 등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취득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고 그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등록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내 거니까 국가에서 보호해줘야 돼. 라고 등록하면 그때 세금을 좀 내거든요. 옛날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막 따로 구별되고 있었는데 요즘은 취득세를 합쳐가지고 분개를 하거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 자산에 합산한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차량 운반구가 3천만 원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20만 원까지 합쳐서 3천 얼마로 20만 원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3천만 원은 당좌수표 나갔으니까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금액 얼마? 3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매입 시 발생한 건 취득세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으로 2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끝인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건물 5천만 원을 취득하면서 대금은 약소금을 발행 지급했네요. 자, 건물을 취득했으니까 자산이 증가하겠죠? 사변의 뭘로? 건물 그대로 기록하신대요. 금액 얼마요? 5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상품이나 원재료의 매입에서 약소금을 발행했으면 지급범위지만 그 외에는 뭐로 한다? 비지급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금액 얼마? 3만 원. 이거는 부채가 증가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사례 4번 볼게요. 사례 4번. 건물 5천만 원을 취득하면서 대금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 1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매입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을 다 합산하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뭐가 되고요? 건물로 될 거고요. 요때 취등록세 얼마? 100만 원까지 포함해서 5천만 원에 100만 원. 그래서 얼마? 5,100만 원으로 분개해 주시고 그 다음 약소금 발행한 건 건물 거니까 이거 얼마요? 미지급금으로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취등록세는 현금 나갔죠. 그럼 대변에 뭘로? 현금으로 자산이 감소 금액 얼마? 100만 원. 그래서 요거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산이 감소하는 게 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사례 몇 번? 5번입니다. 토지 3천만 원을 취득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자변의 토지 자산의 증가가 되는 거고요. 금액은 얼마? 3천만 원 이렇게 받으시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지급 안 했죠. 그래서 뭐가 돼요? 미지급금으로 금액 얼마? 3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사례 6번 토지 3천만 원을 취득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록세 50만 원, 그 다음 부동산 중개수수료 9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할 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3천만 원 취득하면서 50만 원에 90만 원이 추가로 더 발생했죠. 그러면 140만 원이 추가로 됐으니까 토지를 취득하는데 140만 원 더 들어갔어. 3,140만 원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대금은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으로 금액 얼마? 3천만 원 기록해 주시고
취등록세랑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물로 현금으로 금액 얼마 14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사례 7번입니다. 영업부 사무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냉난방기는 기계장치 이렇게 분개 안 합니다. 뭘로 분개한다고요? 비품으로 분개를 해주고요. 예금은 38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2차에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냉난방기를 설치했으니까 비품이라는 거가 증가하고요.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요. 비품의 자산이 얼마? 네, 380만 원이 증가하게 되고요. 보통 예금에서 2차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대변의 물로 보통 예금으로 금액 얼마? 38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례 8번은요. 여기까지는 같아요. 냉난방기 설치한 거. 근데 설치비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죠. 설치할 때 발생한 비용도 어떻게 된다? 해당 자산의 합산. 그래서 자변의 비품으로 38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까지 합쳐서 비품으로 300 얼마요? 90만 원 해주시고 보통 예금 나간 건 그대로 똑같이 보통 예금으로 380만 원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설치비 10만 원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의 자산의 감소 현금으로 금액 얼마 1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으시고요. 단원하기 문제 20-1번하고 20-2번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이어서 영상 듣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인데요. 이제 취득 이후에 지출하는 걸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유지보수라는 건 자, 자동차 있죠? 자동차를 한대 예를 들자 그러면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는데 이 차에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야. 그러면 펑크가 났으면 이제 고치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구멍하고 이제 메꿔야 되잖아. 그쵸? 그런 거. 이러한 것들이 뭐가 된다? 유지보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그 첫 번째는 무슨 지출? 여기 자본적 지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 중에서 유형자산의 성능이 개선되거나 내용연수가 증가되는 자, 내용연수라는 건 뭐냐면 비대 수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를 한 대 산다라고 하면 이 차를 사용하게 되면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 내용연수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책상을 구입한다든지 의자를 구입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것들은 그래 이번에 한번 사면 몇 년은 쓸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기기장치를 구입한다 그러면 이 기기장치는 언제까지 쓸 것이다 이런 것도 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돼요? 내용연수가 돼요. 근데 얘를 수리해 가지고 내용연수가 증가된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 아, 자본적 지출이야. 걔 가치가 어떻게 된다? 증대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돼 있어요? 자동차의 엔진 교체는 자동차의 내용연수가 증가되는 중대한 지출이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이는 성능의 개선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출이 뭐가 된다? 자본적 지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은 뭐가 된다? 가치가 증대되는 거라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에 보시면 내용 연수를 증대시키는 지출 그리고 차량의 엔진 교체 이건 나중에 엔진 오일하고는 다릅니다. 엔진 오일은 뭐예요? 이 엔진이 고장나지 않게끔 오래오래 쓸 수 있게끔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진 오일을 교체했다. 이런 건 자본적 지출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예상한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 생산 능력이 증대되거나 원가 절감,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뭐다? 자본적 지출. 그 다음 수선 등의 효과가 단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지출을 뭘로? 자본적 지출을 보시고요. 회사는 뭘로? 비용을 기준으로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가 가능하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가치가 증대된 거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거고요. 이거 말고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적 지출은 그냥 쉽게 말해서 뭐다? 현상 유지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이나
원상 복구를 위한 지출, 예상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 현재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이러한 것들. 그 다음 수선의 효과가 길지 않고 단기에 효과를 나타내는 지출. 회사는 비용을 기준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뭘로 처리가 가능하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예를 통해서 얘네들 회계 처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자본적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포장용 기계 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리를 하고 수리비 3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컨베이어 벨트 이런 거 아실런가 모르겠다. 자, 컨베이어 벨트가 뭐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에 바퀴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뭘 하게 되면 물건 같은 걸 올려놓으면 이 물건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뭐라고 본다? 기계 장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송될 때 있잖아요. 그죠? 하려면 여기 모터가 하나 붙어. 모터가 하나 붙어가지고요. 모터가 윙 하고 이제 얘를 돌려주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하면 얘가 진행을 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는 얘가 1분에 한 번 뭐 한다?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1분에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가는 게 1분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1분에 몇 개 가요? 2번. 자, 그러니까는 30초 만에 여기까지 가도록 바꾸기 위해서 이 모터를 교체하는 거예요. 모터를 교체해가지고 얘를 바꾸게 되면 성능이 뭐가 돼요? 향상되겠죠. 원래는 1분에 이렇게 한 번 진행했는데 1분에 2번을 가게 되는 거예요. 30초에 한 번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아, 성능이 늘었어. 내가 가지고 있던 기능이 늘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여러분들 겨울에 그 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풀 같은 거, 욕조 같은 거, 이런 거 있다고 쳐요. 여름에는 물을 따뜻하게 데울 필요는 없겠지만 겨울에는 물을 따뜻하게 데워야 사람이 이렇게 해수풀 같은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풀장 같은 데서 겨울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난방을 해가지고요. 이 물을 따뜻하게 끓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것도 뭐가 돼요? 성능이 향상되겠죠. 이런 식으로 성능이 향상된 거, 이게 뭐가 된다? 자본적 지출이 되고요. 이러한 자본적 지출은 뭐 한다? 해당 자산의 합산해서 분괴를 해요. 그래서 기계장치의 성능이 향상됐으니까 뭘로 처리한다? 기계장치라고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3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가겠죠? 그럼 자산의 감소, 현금 얼마? 300만 원. 이렇게 분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차량 운반구에 엔진을 교체하고 교체 비용 54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2차열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얘기는 없죠. 왜요? 엔진 교체는 누가 봐도 뭐가 된다?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의 가치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차변에 자산의 증가, 차량 운반구로 기록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54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대변에 보통예금 금액 얼마? 54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일 때는 어떻게 하라? 해당 자산에다가 뭐 해줘라? 합산해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도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 수익적 지출을 해가지고요. 포장용 기계 장치의 일부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고 수리비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익적 지출이면은 해당 자산에 합산하는 분괴가 아니라 뭘로 처리한다? 수선비라는 무슨 계정 과목?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 차변에 뭐라고 써주고요? 수선비 금액 얼마? 5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대변에는 현금 나갔죠? 그 현금 5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모든 유형 자산에 대해서 동일하게 수익적 지출일 때는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런데 누가 하나 빠지냐면 차량 운반구일 때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일 때는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고 싶은데 이게 뭐 기계장치다, 건물이다, 뭐든지 간에
수선비로 수익적 지출일 때는 수선비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요 차량 운반구 있죠?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에는 하도 나가는 돈이 많은 거야. 지출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차량 운반구일 때는 그냥 막 뭘로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 따로 하나 만들어서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수익적 지출을 분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영업부 승용차를 수리하고 수리비 9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럼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95만 원 쓸 거고 수리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수익적 지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면 따라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 쓰면 되는데 차량 운반구일 때, 승용차, 화물차 이런 거일 때는 뭘로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 쓰시면 돼요. 이거를 수선비라고 썼다고 해가지고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원칙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로 해줘라? 차량 유지비를 해줘라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뭐가 된다? 비용이 발생하는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기장치를 수리하고 수리비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뭐가 돼요? 자본적 지출이면 해당 자산의 합산. 그래서 뭘로? 기계장치로 분기해 주시고요. 금액 얼마? 30만 원. 대변에는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현금으로 금액 얼마? 30만 원. 이렇게 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다음 사례 2번입니다. 업무용 차량의 엔진을 교체하고 교체 비용 12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 지급했죠. 자, 엔진 교체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엔진 교체는 그냥 이 차량의 내용 연수가 증대되는 거, 가치가 증대되는 거. 그래서 뭘로요?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으로 금액 얼마? 120만 원 이렇게 분기해 주시고요. 당좌수표를 발행해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나가겠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 당좌 예금으로 금액 얼마? 120만 원 이렇게 분기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설치에 따른 공사비 350만 원은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네요. 자, 본래 4층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기계장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건물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똑같이 건물로 보는 거예요. 건물로 보시고 없던 기능이 추가됐으니까 성능이 향상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자본적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 해서 답변에 뭘로? 건물 해주시고 금액은 얼마? 350만 원.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이 아니면 뭐라고 공개한다? 지급금으로 금액 얼마? 350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죠. 다음 사례 몇 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계장치의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은 엔진이 돌아갈 때 잘 돌아가라고 넣어주는 오일이지 이거 엔진을 교체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뭘로 본다고요? 수익적 지출로 보시고요. 기계장치죠. 그럼 뭐라고 한다? 수선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기록해 주시고 금액 얼마? 12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대변에 현금으로 금액 얼마? 12만 원. 이렇게 분기해 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 사례 몇 번? 5번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의 외벽을 도색하고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도색 비용 300만 원에 대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자, 건물의 외벽을 도색하는 건 본래 건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쁘게 보이라고 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돼요? 비를 맞거나 햇빛에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도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거. 그래서 건물이니까 불러요. 수선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금액 얼마? 300만 원. 당좌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어디에서 지출되는 거? 당좌 예금에서 감소하는 거. 그래서 당좌 예금으로 금액 얼마?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 몇 번? 6번. 영업부 사무실 복사기의 고장으로 인해 수리를 하고 수리비 20만 원은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수리 뭐라고 보셔야 돼요? 수선비로 보시면 되겠죠. 얘가 뭐기 때문에 복사기이기 때문에 이 복사기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비품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수선비로 금액 얼마? 20만 원.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안 줬죠. 뭐가 돼요? 비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에 금액 얼마? 20만 원. 요렇게 봐주면 되겠죠. 자, 다음 사례입니다. 사례 7번. 공장용 화물 차량을 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수리비용 5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되어 있죠. 그리고 수리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수익적 지출이면 우리 뭐라고 쓴다?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면 되는데 요 공장용 화물 차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가 되는 거거든요. 이 차량 운반구는 하도 지출되는 비용이 많으니까 뭐라고요?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로 분개해 주시면 되세요. 자, 수선비로 분개를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거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로 분개하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 금액 얼마? 52만 원 비용의 발생으로 분개해 주시고요. 대변은요.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대변의 뭘로? 현금으로 금액 얼마? 52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 몇 번? 8번 보겠습니다. 기계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리를 하고 자, 성능을 향상시키는 건 뭐가 된다? 자본적 지출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면 어떻게 해요? 해당 자산의 합산. 그래서 이 해당 자산이 뭐기 때문에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답변의 뭘로 기계장치로 분개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270만 원. 이거를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게 되면 당좌예금에서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뭐가 돼요? 자산의 감소. 금액 얼마요? 27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원 확인 문제 20-3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거 이어서 계속 듣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금 제가 차량 운반구를 왜 따로 빼냐면요. 차량 운반구는 하도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차량 운반구는 우리 뭐예요? 차량을 취득하게 되면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겠죠. 그래서 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요. 뭘로 처리한다?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개를 해요. 그런데 이게 원리 원칙대로 얘기하자면 이 보험료도 나누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돼요?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요. 내가 취득하는 데까지. 그래서 공장에서 차가 나와 가지고 나한테 인도되는 데까지, 인수받는 데까지. 이 말이겠죠. 받는 데까지 들어가는 보험료는 본래 원칙으로 하면 매입 시 발생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때는 차량 운반구로 분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미비해 가지고요. 따로 구별 안 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문제에서 매입 시에 뭐가 발생했다? 보험료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시면 그거는 뭐가 된다? 차량 운반구로 분개하셔야 되고 일반적인 보험료는 차량을 보유 중에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발생한 보험료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유지비용이 되고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 다음 취득세나 등록세가 발생하면 이때는 뭐요? 그냥 차량 운반구 매입 시에 발생한 거니까 차량 운반구로 분개해 주시고요. 재산세가 나왔다. 이 재산세는 뭐냐면 너네 차량 운반구를 가지고 있어? 그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네. 세금을 좀 더 내세요. 해서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가지는 세금. 이건 뭐가 된다?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활용하게. 자, 그 다음 수리비가 나오게 되면 우리 앞서 배웠던 것처럼 자본적 지출이면 차량 운반구, 수익적 지출이면 차량 유지비 해주시면 되고요. 차량에 뭘 해요? 주유, 기름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차량 사용에 따라서 차량이 주유하게 되면 이것도 뭐 차량 유지비로 분개할 거고요. 월 주차비라는 건 우리 회사의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매달 정기적으로 주차비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에서 업무 때문에 나가가지고 주차를 하고 주차비를 낸다든지 이러면 전부 다 물로 차량 유지비로 분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례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사례 1번입니다. 영업부 업무용 차량 한 대를 1,000만 원에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입하였다. 자, 그렇게 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및 등록 수수료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매입할 때 발생한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등록할 때 수수료까지 나왔으니까 답변에 뭘로? 차량 운반구로 기록을 하는데 이때 차량 1,000만원에 50만원 발생했으니까 1,050만원으로 해서 자산의 증가로 기록해 주시고요. 12개월 무이자 할부니까 아직 대금 안 줬죠. 그래서 뭐가 돼요? 이거는 미지급금으로 금액 얼마? 1,000만원 되고 이거는 뭐가 돼요? 부채가 증가한 거래.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자산의 감소, 현금으로 금액 얼마? 50만원, 본 자산의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몇 번? 2번입니다. 자, 영업부 업무용 차량의 법인용 자동차 보험 계약기간 1년이죠. 가입하고 연간 보험료 18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2차여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장받기 위해서 납부한 거 뭐가 되는 거예요? 보험료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보험료는 비용이 발생한 거 해서 자변의 금액 얼마? 180만원. 보험료로 180만원 기록해 주시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2차여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 18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사례 3번.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재산세. 재산세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세금과 공가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주유비는요, 뭘로 분기하는 거예요? 차량 유지비로 분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현금 지급했네요. 그럼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자산의 감소, 현금으로 얼마가 돼요? 13만원이 되고요. 재산세는 세금과 공가라고 해주시고 금액 얼마? 8만원. 주유비는요, 뭐가 돼요? 차량 유지비를 해주시고요. 금액 얼마? 5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건 뭐가 돼요? 비용의 발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 업무용 차량의 월 주차비 10만원을 본사 앞 성유주차장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현금 나갔네요. 자산의 감소, 대변에 현금 얼마? 10만원. 이렇게 되시고요. 비용은요, 여기 뭐가 돼요? 월 주차비는 차량 유지비로 분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량 유지비로 금액 얼마? 10만원 해서 이거는 비용의 발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량과 관련된 것도 분계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단원하기 문제 마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